난 얘기 안 해서 얼른 가서. 너 지금 절대 작곡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유진을 어머니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안 망쳐 빨리. 망쳐! 아이 빨리 그럼 하나인 것 좀 한번 쳐봐 피아노. 두 사람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다. 피아노 좀 한번 쳐. 폭발 직전에 유진이 애꿎은 피아노에 분풀이를 하는데 어머니는 한술 더 떠 지금의 분노를 곡으로 만들어 보란다. 아니 지금 화난 걸 한번 쳐봐. 네 인생 안 망가뜨릴게 빨리. 화난 곡을 한번 쳐봐. 화난 거 뭘 칠 건데. 하지만 막상 연주가 시작되자 유진의 손가락에서는 서정적인 선율이 흘러넘친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머니의 승리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짠한 어머니. 자폐인 쌍둥이에게 자제심과 통제력을 길러주기 위해 늘 호랑이 선생님을 자처해왔다.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 생각하면 뭐 세상에서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라 하면 좋지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시키고 답답해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애들이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제 장래로 해서는 할 수 없어요. 좀 독하게 해야지 뭐. 독하게 해야 되니까. 배고 먹자. 좀 전에 펄펄 뛰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유진이 차곡차곡 아기 담요를 개켜서 건네준다. 미안하다는 유진식의 사과법이다. 이번엔 어머니가 재촉도 안 했는데 혼자서 악보를 그리고 있다. 사실 유진이는 무궁무진한 선율을 치기만 할 뿐 그것을 악보로 담는 데는 통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놓쳐버린 곡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희 마지막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 작곡하기로 했어요? 응. 근데 왜 마지막이에요? 대학원 준비 수업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대학원 갈 준비. 대학원 가면 또 작곡할 거예요? 예. 컴퓨터를 켠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뚝딱뚝딱 벌써 작품 하나가 완성됐다. 작품명 마지막 사랑. 임무를 완수한 유진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난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신중하게 하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대충 했어요. 대충 하면 안 되지. 신중하게. 신중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신중하게 했어? 음을 보고 신중하게 했어요. 다섯 살 때 조지 윈스턴의 음악을 듣고 곧바로 피아노로 따라쳤다는 유진. 어머니는 유진이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살려서 장밋빛 내일을 꾸려가기를 바란다. 그날 밤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한냉전선이 가로놓였다. 다정다감한 부부가 이러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사실 모르잖아. 아니 그렇게 겉으로다가 아이를 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내 때는 욕심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그렇잖아. 반성하고 아이들한테 좀 내가 어떤 때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리한 욕심을 우리가 응. 부리는 건지도 모른다고. 아이들 생각한 대로만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들 생각한 대로만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내 테두리 안에서 작은 것 갖고 행복하자. 하지만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살려보자.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교수님이 잘 봐주고. 오늘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자는 아버지와 내일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어머니. 부부의 교육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될 거라고 그냥 꿈과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잘 될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게 현명하고 난 좀 정말 그러지 말고 얘기를 좀 끝까지. 보세요. 결국 아버지는 자리를 피하고 만다. 애들 얘기 나오면 아버님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아빠 생각은 더 깊이가 있고 내 생각은 현실성을 바라보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얘들 아빠가 많이 도와줘요. 저렇게 해도 사실은 저 생각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 내가 또 막 정말 애 아빠 말대로 내 욕심에 차서 막 애들을 다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자꾸 일깨워 줘야 나도 조금씩 아이들을 더 진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어엿한 직장인인 형 운진의 뒤를 이어 동생 유진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일주일에 2번 남자 생활관에서 사무 보조로 일을 한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우리 들어가요. 야 유진이 이제 돈 받아야지. 유진이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 예. 그동안 일한 노력의 대가. 네. 박수를 쳐줘. 그리고 내 꿈을 조금밖에 안 되잖아. 알지?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손에 쥔 돈이다. 세워버려. 너 앞에 텔러를 주급 봉투를 받자마자 유진이가 은행으로 직행한다. 귀하디 귀한 돈이니 절대 허투루 쓸 수 없다. 형 운진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 직장인이라고 큰소리치는 형이 유진은 내심 부러웠다. 저금해서 나중에 그 MP3를 산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든가. 주급 2만 5천 원 중 저축과 용돈의 비율을 놓고 고민하던 유진이가 드디어 마음을 정했다. 처음으로 돈을 번 날 통장을 만들었다. 유진의 보물 1호가 탄생한 셈이다. 그동안 통장 없었어요? 예. 이거 이젠 내 통장이 생겼습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오늘은 2만 원 저축했다. 책 풀 시간. 학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유진이의 색다른 반주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트럼펫을 불고 드럼까지 친다. 이 젊은 음악도는 새로운 악기, 새로운 음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온 가족이 외출을 하기로 한 날. 넥타이 매는 것도 네가 배워서 해. 엄마도 한 가지밖에 모르지만, 그지? 자, 엄마 쳐다봐. 안 해줄까 보다니. 하지만 아들의 넥타이를 직접 매줄 때만큼 뿌듯한 때가 또 있을까. 신사 같은지. 잘생긴 아들. 안 돼? 응? 어머니 양팔에 매달려 다니던 코흘리게 소년들이 어느새 23세 건장한 청년들로 자랐다. 양복 입혀주면 기분이 좀 묘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입으면 이제 얘들이 의젓하게 다 자란 것 같아서 이제 새마냥 날아갈 때가 됐구나 싶은데 아직도 애기라 마음속은 좀
실이지요. 이럴 때 막 여자친구 생기고 막 이럴 때고 또 남들 같으면 군대도 가고 이랬는데 결혼을 꿈꾸고 장례를 설계할 나이에 아직도 동심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형제. 아이 될것 같은데 유진아 그치? 아이 한번 해. 형님 안녕하세요. 이 자식이 순진무구한 모습이 사랑스럽다가도 그래서 더욱 애처로울 때가 있다. 멋진 신사로 변신한 형제가 주차장 앞에 나타났다. 본인들도 꽤 마음에 드는 눈치. 아저씨도 멋있어요? 윤진이 형 네.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멋있고 싶으세요? 더 멋있어 보려면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아버지 눈에 옥의 티가 딱 걸려들었다. 인정사정 없이 여드름을 짜버린다. 오늘 스탁 구겼네. 한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재밌어. 좋아 좋아 랄랄라. 그만하고 툭 하고 떨어졌대요. 두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나도 재밌어. 좋아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줄을 쳐놔야 되겠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친부모와 다름없는 수녀님. 쌍둥이가 자폐라는 걸 알고 5살 때부터 교육을 맡아주신 수녀님께 유진이가 장학생으로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유진이 엄마 애쓰시. 고맙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수녀님. 갑자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전 어머니는 대장암 말기에 3개월 시한부라는 선고를 받았었다.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수술에 성공하고 항암 치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건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했다. 제가 95까지만 살면은 쟤들 한 50을 넘게 살거든요. 그때까지만 살아서 좀 밥이라도 끓여주고 뒷바라지를 하면 쟤들도 뭐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참혹했던 기억.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금쪽 같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다.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욕심이 너무 커서 내가 벌 받았다고 아프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 받았다고. 모진 병마와 싸우면서도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흔히 복지의 시대라고 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설 자리는 너무 좁다. 쌍둥이가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머니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수요일 저녁. 유진이 미사 끝나고 바로 가도 되겠구만. 작품은 다 했어? 시험 성공이다.
성남 갔다 와서 정식으로 작곡하려고? 응. 알겠다. 그럼 나 CD 사서 동영상이나 구워야지 뭐. 110. 운진이와 유진이가 저녁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향한다. 저마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안고 온 사람들. 그 속에 운진이와 유진이도 있다.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 운진이가 기도를 한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부모님을 따라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녔다. 저희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 시절 비장애인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성당이었다. 이곳에서 형제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기도를 배웠다. 네. 오늘 기도 무슨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요? 어머니 아버지 올해 건강하게 살아나는 기도요. 어머니 아버지는 좀 있다가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네. 언제까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운진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유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안 받아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제 동생한테 전화하는 건데요. 아직 안 받아요. 너 어디야? 찾았어요. 유진이 여기 있어요. 애타게 찾아 헤맨 형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동생.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형이 한참 찾았잖아. 편의점에 살 빼는 거 싫어. 야, 너 혼자 먹냐? 그런 거? 나도 좀 줬어야지. 씨. 어? 아무튼 유진이가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형만 한 아우 없다더니 늘 이런 식이다. 동생을 쫓아다니고 걱정하고 챙기는 건 형의 몫이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무언가 불안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유진이는 끊임없이 서성이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든다. 엄마가 우리 막내 아들 살림 잘해놓나 볼게요. 거실하고 안방에 이불도 정리 좀 하고. 응. 엄마 갔다 올 테니까. 따뜻하게 배웅을 해주는 아들도 아들을 향해 활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어머니도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괜찮아. 서울로 향하는 길. 지난주 병원에서 받았던 정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어머니는 내내 아무 말이 없다. 혹시 결과가 잘못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시간이 아주 제일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의사 선생님. 작년에 우리가 6월 달에 만났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계단 내려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만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어머니는 마치 칼끝에 서 있는 것만 같다.
지난해처럼 다시 1년을 보장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머니의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한다.